어떻게 감히 내 아들에게 추파를 던져. 미쳤어.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는 아들의 앞길을 막다니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젊은 여성을 때렸다. 그러니까 지방검사를 내 곁에 두고 결혼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안달이 났던 거구나. 옆에 서 있던 신우는 낄낄거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옆에 서 있던 도윤은 말문이 막혀 주저앉았다. 그 순간 세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돈만 밝히는 여자로 취급했다.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식당을 나섰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저희 영상을 어디서 보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4개월 전 세아는 병원 화장실에 앉아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임신했다. 손이 떨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기뻤다. 어쨌든 그녀와 도윤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함께 공부했던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3년 동안 함께 해왔다. 임신은 어쩌면 당연한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다. 세아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나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할 말이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아니, 아프진 않아. 만나면 얘기해줄게.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남을 요청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도윤은 평소처럼 약간 씁쓸한 미소로 세아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나 임신했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도윤은 눈에 띄게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결혼해야 하는 거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랑 아이도 갖고 싶고 너랑도 결혼하고 싶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 순간 세아의 마음은 쿵 내려앉았다. 도윤의 어머니, 명숙.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도윤의 말만으로도 그녀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도윤은 최근 도윤이 지방검사로 임명된 후로 어머니가 더욱 오만해졌다고 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시거든. 회의가 있어서 회의 끝나고 차분하게 얘기해볼게. 세아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도윤아, 진심이야. 나랑 결혼하자는 거. 도윤은 세아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다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로 향했다. 도윤은 어머니가 최근 약사와 소개팅을 주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검사가 된 이후로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그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제 우리 도윤이 검사가 됐으니 내가 여자를 골라줘야지. 사실 도윤은 그 소개팅에 나갔었다. 어머니의 압력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가 시켜서 간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바로 돌아오려고 했어. 도윤은 세아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며칠 후 세아는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윤태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지? 결혼하고 싶니? 네, 도윤 씨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구나. 나도 같이 갈게.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건 좀. 도윤 씨가 이제 막 검사가 됐는데 아빠가 직업이 있다는 걸 알면 속상해 하실지도 몰라요. 윤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은 참 배려심이 깊구나.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시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왔다. 세아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도윤은 차 안에서도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세아, 오늘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하자. 임신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 알았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해야겠어? 임신, 결혼까지 곧 차는 우아하고 전통적인 한식당 앞에 멈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세아는 도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세아는 명숙을 처음 만났다. 명숙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다. 세아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아하. 난 도윤이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아예요. 세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명숙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우와 다연도 똑같은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보았다. 오빠, 쟤는 여기 왜 왔어? 도윤이 그들에게 물었다. 로스쿨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명숙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로스쿨 준비라고. 그럼 아직 학생이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명숙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도윤이는 벌써 검사잖아. 어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세아는 초조하게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명숙은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법대 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다 합격해요. 다연이 물었다. 네, 의사나 약사들이 검사에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도윤이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명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일하세요? 어디서? 법률 관련 일을 하세요. 명숙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법률이라는 말이 단순히 법원 서기를 의미하는 줄 알았다. 마침내 세아가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세아에게 쏠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책임감을 갖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도윤 씨 순간 식탁은 정적이 흘렀다. 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임신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다연이 급히 말을 끊었다. 떴니? 진짜예요. 오빠 아이 맞아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명석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도윤이 검사가 됐다고 해서 욕심 부리는 거야? 세아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서로 사랑해요. 하지만 명석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보. 농담이지. 검사랑 자려고 임신한 거잖아.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쳐다봤다. 세아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우린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명석은 씩 웃었다.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너 법대 공부하고 있잖아. 다연이 끼어들며 자신은 백수라고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검사 월급으로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석은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요즘 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도윤이 검사가 된 이후로 소개팅하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 약사, 변호사 딸들이 정말 많아요. 세아의 마음은 쿵 떨어졌다. 선택의 폭이 넓지? 명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우리 도윤이가 지방검사니까 내가 며느리를 직접 골라줘야겠네. 다연이 담담하게 말을 끊었다. 믿어주긴 하는데 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변호사요.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법원에서 일하세요? 명석이 코웃음을 쳤다. 법원 서기. 그럼 하급 공무원이겠네. 세아는 아버지가 판사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도윤이가 민망해 할까 봐 참았다. 명석은 계속해서 물었다. 내 생각엔 내가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지방검사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에요. 조용히 해.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속 좁은지 알아.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세아는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명석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도 자제해야지. 검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위적인 태도에 놀랐기 때문이다. 명석은 다시 세아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직접 말할게. 우리 도윤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당장 낙태하고 헤어져. 세아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낙태요. 그건 안 돼요. 명석은 차갑게 말했다. 무슨 단 된다는 거야? 너 같은 놈을 우리 며느리로 만들어서 날 바보로 만들지 마.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꼭 변호사가 될 거예요. 명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도. 하지만 당신은 예전처럼 잘 나가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백수잖아요.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아는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제야 세아는 도윤이 자신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석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그와 결혼해서는 안 돼. 낙태하고 원만하게 이혼해.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기는 곧 태어날 거예요. 명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각오해. 이대로는 안 돼. 식사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다. 세아는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 어떻게 생각해?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세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좀 나아지실 때까지. 세아는 차갑게 웃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도윤은 알 수 없었다. 세아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돌아서서 떠났다. 괜찮아요. 혼자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세아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세아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때 아버지 윤태준이 거실에서 나왔다. 세아야, 왜 이렇게 늦었니?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본 윤태준은 얼어붙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윤태준은 조용히 다가가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무슨 일이야? 세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매달렸다.
윤태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했니?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속물이라고 했어요. 검사한테 꼬시려고 임신했다고 하던데 윤태준의 눈빛은 차가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고 했잖아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해. 세아는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제가 아빠 직업에 대해 얘기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세아가 물었다. 윤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야. 세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윤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세아야, 아빠가 침묵했던 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이틀 후, 세아는 시댁 식구들을 다시 만났다. 명숙이 먼저 연락을 했다. 급히 얘기할 게 있어? 우리 집으로 와.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세아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도윤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명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윤아, 오지 마. 잠시 그와 단둘이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세아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명석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시아버지와 다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세아는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명석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명석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별거 합의서라고 해야 하나. 명석은 세아의 얼굴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다. 세아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서류로 너는 낙태와 도윤과의 이혼에 동의하는 거야?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500만 원을 줄게.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명석은 코웃음을 쳤다. 뭘 원하는 거야? 검사 남편이라도 필요한 거야.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낳고 싶어요. 다연은 비웃으며 말을 끊었다.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 오빠는 검사지만 백수 여자랑 결혼하는 것 같군.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우리 도윤이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꼭 변호사가 될 거예요. 명석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넌 할 거야. 아니, 다음에 와. 넌 지금 백수일 뿐이야.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백수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명석은 벌떡 일어섰다.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 도윤이는 이미 검사잖아. 세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서 뭐? 검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깔봐도 되는 거야. 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내 말에 반박하는 거야. 그 순간 명석은 세아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세아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 얼어붙었다. 명석이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검사를 유죄로 만들 수 있어?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를 유죄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닥쳐, 돈만 밝히는 자식아. 다연이 소리쳤다. 그래, 닥칠 거야. 내가 일부러 임신한 거 다 알아.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명석은 다시 서류를 들어 올렸다. 빨리 서명해. 안 그러면 오늘 못 나가. 애세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못하겠어. 이 아이는 감당 못해. 명석이 다시 손을 들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움켜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명석은 더욱 화가 났다. 뭐 내 앞에서 비켜줄 거야. 시아버지는 그녀를 말리려 했다. 여보, 진정해. 누가 보면 어떡해. 명석은 그녀의 귀를 거칠게 툭 쳤다. 닥쳐.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애세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난 도윤이를 사랑해.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해. 명석은 비웃었다. 사랑. 가난한 애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욕심쟁이일 뿐이야.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세아는 가방을 챙겨 현관문으로 향했다. 명석이 뒤에서 소리쳤다. 어디 있는 거야? 서명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막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명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거야. 그 말에 세아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아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볼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세아는 배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 거야.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세아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윤이 전화를 받았다. 응, 세아. 도윤아, 엄마가 날 때렸어.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었다. 엄마가 때렸어요. 뺨을 맞았다고요. 도윤은 눈에 띄게 화가 난 듯 말을 더듬었다. 엄마가 그냥 좀 화가 나셨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세아는 억지로 웃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세아, 조금만 참아. 엄마를 설득할게요.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해요?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세아는 전화를 끊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세아는 거울을 보았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세아, 저녁 먹자. 윤태주는 딸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뺨에는 손자국이,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윤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가 때렸니?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아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태준은 딸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누가 때렸니? 세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윤이 엄마요. 장모님이요. 윤태준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세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빠는 참았어. 윤태준은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세아는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차갑고 냉혹하고 무서운 무언가. 윤태주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나야? 부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어둠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세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태주는 딸의 방문 앞에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안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세아야, 아빠 들어와도 돼.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세아는 침대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윤태주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정말 힘들겠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도윤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윤태주는 다정하게 물었다. 세아야, 도윤이가 너를 위해 뭘 해줬는데? 세아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가 시험 공부하는 동안 모든 걸 다 해줬다고 했어요.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세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말이 맞았다. 도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세아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를 도왔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도윤이에게 책을 사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었다. 윤태주는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자 가슴이 욱신거렸다. 세아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정말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니?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이 아이가 필요해요. 그건 옳지 않아. 윤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윤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빠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아빠는 널 지켜줄 거야. 세아는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윤태준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에 들어선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무심한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도윤이 지방검사로 임명된 사실, 그리고 그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명숙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다. 최 판사님, 저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탈세 사건 수사에 관한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윤태준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검사님, 윤태준입니다. 불법 투자와 관련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공공조사부 맞습니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세아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거실로 들어왔다. 윤태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아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의 세아는 아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윤태준은 출근 준비를 했다. 아빠는 법원에 가야 해. 오늘은 집에 있어? 네, 아빠. 윤태준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걱정하지 마, 세아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윤태준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도윤의 장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 명숙의 계좌에서 발생한 불법 투자 의혹 보고서, 그리고 도윤 가족의 지출 내역 검토 요청서였다. 윤태준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 말없이 동의했다. 이제 시작합시다. 바로 그때 세무서 직원들이 도윤의 장인 회사로 들이닥쳤다. 세무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갑자기 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명숙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거래 내역 검토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명숙은 불안해졌다. 제 계좌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불법 투자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때 도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검찰 내부 조사팀이었다. 도윤 검사님, 가족 내 부정행위 수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다. 가족 내 부정행위라고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명석도 당황하며 회사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나도 몰라. 갑자기 내 은행 계좌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어. 도윤은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도윤은 절박하게 물었다. 명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불법 투자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 검사로서의 경력은 끝장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세아. 그리고 세아의 아버지? 이럴 수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소리쳤다. 세아, 내 아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세아는 잠시 침묵했다. 왜 지금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세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법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도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태주는 집에 돌아와 딸과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아가 물었다. 아빠, 오늘 도윤이가 전화했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윤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법원에서 일한다고 말해줬어.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구나. 세아는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윤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뭘 어쩌겠어?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차갑고 냉혹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세아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인어른 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도윤의 장인은 이마에 손을 얹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세무조사팀이 압수한 서류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탈세, 횡령, 비밀 자금 조성 등 모든 것이 드러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세무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고객들에게도 연락이 왔다. 잠재적 사업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고객들은 하나둘씩 거래를 끊었다. 죄송합니다. 추후 연락이 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이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장인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받았다. 부인, 이 거래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명숙은 식은땀을 흘렸다. 사실 그녀는 수년간 불법 투자에 연루되어 있었다. 지인이 추천한 고수익 투자 상품은 피라미드 사기였던 것이다.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 큰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명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언론에는 검사 일가의 불법 투자 탐욕,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의 회사, 세무조사 개시 등 온갖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도윤은 동료들이 검찰청을 쳐다보는 시선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집안에 문제가 많다고, 부패했다고 하더라.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내무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윤 검사님, 소 한 장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에 참석해 주십시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푹 댔다. 검사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은 세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세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잠깐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빠 차갑게 거절당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가족을 조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고 왜 그러는 걸까? 도윤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명석의 거실에는 숨막힐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망할 거야. 모든 고객들이 거래를 끊었어. 명석도 울음을 터뜨렸다. 내 계좌도 동결됐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빠, 검사 일 잘하고 계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 내무부에 출두해야 해. 명석은 집안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며 소리쳤다. 오빠는 이런 은폐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게 문제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건 아닐까? 도윤도 같은 생각을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명석은 날카롭게 물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세아. 아니, 세아의 아버지. 세아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 명석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세아 아버지는 그냥 법원 서기일 뿐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도윤은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명숙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냥 법원 서기라고 했어요? 공무원인가 봐요.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시아버지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법원 인사부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윤태준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근무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윤태준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타자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보세요. 이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요? 어떤 분이세요? 선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여보세요. 이분은 대법원 판사입니다. 정확히는 형사부 판사예요. 도윤은 하마터면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네, 뭐라고 하셨죠? 대법원 판사라고. 사법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혹시 그분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법원 판사라니, 세아의 아버지라니. 정말일까? 도윤은 온몸이 떨렸다. 이제야 세아가 왜 아버지의 직업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찾아봤어요? 엄마, 세아 아버지가 판사예요. 대법원 전화선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명석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뭐라고 했어? 판사요. 사법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명석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세무조사, 은행계좌 감사, 조사팀비 모든 게 이 남자가 한 짓이었다. 명석은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리가 대체 누구랑 싸웠던 걸까? 드디어 모든 게 이해됐다. 자신을 때린 여자, 그녀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 다음 날 아침, 명석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대법원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을 때린 여자의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명석은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끔찍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 고객과의 계약도 모두 해지됐고 명석은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부모, 계좌 동결.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정됐어. 이제 검찰에 송치될 거야. 명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검찰청으로 이관됐다. 기소될 거라는 뜻이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회사가 망했어. 완전히 끝났어. 전화가 끊겼다. 명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새로 임명된 지방검사의 가족이 불법 투자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총장 소속 회사의 대규모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남편 회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명석은 리모컨을 내던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다연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엄마, 나 해고당했어. 응, 우리 집에서 엄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만둬야 한다고 했어. 다연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명석은 딸을 안아줄 수도 없었다. 자신도 펑펑 울어버렸다. 오후에 도윤이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도윤아. 도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나 징계받아야 해. 명석의 눈빛, 징계. 무슨 징계? 가족 내 부정행위 은폐 혐의는 잠정적으로 취하됐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명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돼, 안 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건 세아 아빠 잘못이야. 명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석 판사면 그럴 수도 있지? 사법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봐. 명석은 분노에 떨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 거야? 도윤이 그녀를 말리려 했다. 엄마,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명석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 기도하러 갈게. 그날 밤, 명석은 세아의 주소를 알아냈다. 도윤이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명석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세아가 나왔다. 세아는 명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기 왜 왔어? 명석은 무릎을 꿇었다. 세아, 제발 용서해줘. 세아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실수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아빠한테만 말해줘. 세아는 씩 웃었다. 우리 아빠. 그 하찮은 법원석이 말이야. 명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분은 수석 판사님이야. 제발. 세아는 팔짱을 꼈다. 이제 알아. 너무 늦었어. 명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우리 도윤이가 검사가 되게 해줘. 세아는 차갑게 말했다. 도윤 씨 검사 자리. 내가 무슨 상관이야. 세아,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맞았을 때 뭘 했어? 엄마 반응만 봤잖아. 명석은 할 말을 잃었다.
세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보고 꽃미녀라고 했잖아. 그렇지. 낙태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때리기까지 했잖아. 그렇지. 명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부족해. 그때 윤태준이 나왔다. 세아, 누구야? 명석은 윤태준을 보자 얼어붙었다. 판사 특유의 차갑고 섬뜩한 시선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윤태준은 명숙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라.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명숙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일어섰다. 존경하는 판사님,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발, 저희 가족은? 도윤 씨의 검사 자리만은? 윤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검사 자리라고. 자기 가족의 범죄조차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검사입니까?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태준은 말을 이었다. 당신 부인은 불법 투자에 연루되었고 당신 남편은 탈세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이런 가족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따님을 때린 건 사적인 문제였어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제 의무였어요. 명석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집에 가. 재판이 시작됐어. 명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윤태준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세아도 그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명석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처량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한 명석은 가족들에게 다니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라고 말했다. 도윤이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묻자 명석은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 시아버지도 절망에 빠졌다. 우린 정말 끝장난 거야. 명석은 대답 대신 울기만 했다. 거실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세아를 무시하고 때리고 아파트에서 쫓아내려 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후 명석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명석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채권자들이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은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명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얼어붙었다. 세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장을 입은 윤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판사 배지가 번쩍였다. 명석은 숨이 턱 막혔다. 판사님, 윤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명석은 말없이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 다연, 그리고 도윤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윤태준이 들어오자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판사님, 윤태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앉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다. 모두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윤태준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형사부장 윤태준입니다. 장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태준은 말을 이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화가 나서 때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화가 난다고 아무나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명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태주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장인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귀하 씨 회사의 탈세 사건 파일입니다. 3년간 총 5억 원입니다.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태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부인의 불법 투자 관련 파일입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다. 윤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다. 이건 도윤 검사의 가족 경비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윤태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판사입니다.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가 당신 딸을 때린 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숙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윤태준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건 제 임무입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윤태준은 명숙을 바라보았다. 부인, 제 딸을 때릴 때 뭐라고 하셨죠? 명숙의 입술이 떨렸다.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윤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온 겁니다. 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명석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태준은 일어섰다.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냥 사형 집행일 뿐입니다. 장인도 무릎을 꿇었다. 판사님, 제발, 적어도 우리 가족은 윤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그 가족을 때리고 모욕할 때 그 생각을 했어야지. 이 다연도 그에게 매달려 울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윤태준은 다연을 품에 안았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내 딸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윤태준은 도윤을 품에 안았다. 도윤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판사님. 검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님 가족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윤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워 자기 딸도 지키지 못하는 검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윤태준은 돌아서서 말했다. 재판은 계속됩니다. 세무당국은 탈세 혐의를, 금융감독원은 불법 투자 혐의를, 그리고 검찰 내부조사팀은 도윤 검사를 조사할 것입니다. 명석은 흐느끼며 애원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하지만 윤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세아를 현관문으로 이끌었다. 윤태주가 문을 열기 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대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 동료들과 부하들은 대법원, 검찰청, 법무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태주의 시선이 차갑게 흔들렸다. 내 딸에게 손대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윤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문이 쾅 닫히자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시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꼭 껴안았다. 자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사는 파산했고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도윤의 검사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이 모든 것은 세아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들의 결정의 결과였다. 명숙은 칭얼거리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우리가 누구랑 싸웠던 거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힘의 불균형. 이제야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세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괜찮아요. 윤태주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괜찮아요. 세아는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윤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행복하면 다 괜찮아. 차에 타자 세아가 물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법이 알아서 할 거야.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던 남자.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윤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세아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차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슬픔에 잠긴 시부모는 세아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집에 남았다. 석 달이 흘렀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시아버지는 탈세와 횡령으로 이미 복역한 3년에 더해 5년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파산했고 대부분의 자산은 압류되었다. 명숙은 불법 투자 방조 혐의로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시부모는 작은 별장으로 이사했다. 명숙은 허름한 별장의 거실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명품 옷들은 모두 팔려나갔고 이제 그녀는 소박한 옷만 입었다. 다연은 일자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오빠 덕분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같은 이유로 어디에서든 거절당했다. 결국 다연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검찰청 내부 조사 결과 가족 경비은닉 혐의는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도윤은 가족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런데도 그는 징계를 면했다. 가장으로서, 검사로서 그의 평판은 실추되었다. 도윤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검사직은 유지했지만 검찰청 내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저 사람 가족 때문에 사법계가 난리 났어. 대법원 판사 딸을 속여서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도 있어 도윤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술을 마시던 도윤은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세아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세아, 나야. 도윤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아는 한숨을 쉬었다. 또야. 세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세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 씨, 전 이제 다 잊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세아, 제발. 세아는 차갑게 말했다. 나를 피하는 남자와 함께 살 자신은 없어.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울면서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너무 늦게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때쯤 세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석 달 전, 세아는 로스쿨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윤태주는 말없이 딸을 껴안았다. 잘했어, 세아.
고마워요. 아빠와 세아는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뱃속의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세아는 이제 임신 7개월이었다. 배가 꽤 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반 친구들도 그녀를 격려했다. 세아야, 너무 힘들면 쉬어. 우리가 필기 도와줄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세아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여자였다. 어느 주말, 세아는 아빠와 함께 아기 방을 꾸미고 있었다. 윤태주가 아기 침대를 조립하면서 물었다. 세아야, 행복하니?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너무 행복해요. 윤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한테는 내가 행복하면 충분해.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태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이미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그날 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윤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세아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아이를 낳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 그것이 세아의 새로운 목표였다. 몇 달 후, 세아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윤태주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세아는 아버지에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윤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세아야,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야. 세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뭔데요? 윤태주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바로 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1년 후, 세아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결과를 확인한 세아는 딸을 껴안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해냈어. 윤태주는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딸의 세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 곁에 서고 싶었다. 첫 사건을 맡은 날, 의뢰인은 임신부였다.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었다. 세아는 그녀를 보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했다. 세아 덕분에 그 여성은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다. 세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날 밤, 세아는 집에 돌아와 딸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윤태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 세아가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구나. 세아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제가 다 해냈어요. 세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했다. 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봄은 세아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좁은 별장에서 살고 있지만 세아는 딸과 아버지와 함께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세아는 딸을 꼭 껴안고 속삭였다. 딸아,
엄마처럼 강해지렴.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렴. 딸은 엄마에게 미소 지었다. 세아도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 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있었다. 이야기로 가득 찬 저녁이었다. 감사합니다.